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상식이 나와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을 해주는 고마운 날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어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그 섹터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만큼 오늘은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실지,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계실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도 역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일드카드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도 역시 3위권, 1위권, 2위권에 위치한 후보들 어떤 면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내 종목이 있는지도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이제는 내일의 섹터까지도 굉장히 잘 보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요. 이제는 섹터까지 맞추고 있는 월, 화, 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화수 8시의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장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남은 장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비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도 유망한 섹터, 내일도 유망한 종목들 함께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 하루이기도 합니다만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네. 콘텐츠, 방송 뭐 이런 전 분야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어요. 네, 사실은 예측했던 부분이고 제가 네. 이제 뭐 운으로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스튜디오 산타크로즈가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갔을 때 제가 이게 OTT 시장 그리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오늘 정확히 맞췄습니다. 오늘 OTT 한알령도 풀렸고요. 관련주도 다 대부분 급등이 나왔고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오늘 시가갭을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본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을 잘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전에 이미 섹터와 관련주 섹터를 맞췄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와일드카드 종목이 레몬레인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섹터뿐만 아니라 또 와일드카드 종목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정말 잘하고 있고 퍼펙트하게 맞추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보합 또는 횡보만 하더라도 종목 맞추거나 종목이 상승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흐름은 아주 좋아지고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지수,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또한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원달러 환율이 1,351원입니다. 아직 1,400원대에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라면 12월 달까지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FOMC가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산타크로즈,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있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수는 12월 달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 시황의 핵심은 2,400선을 코스피가 지켜주었습니다.
되었는데요. 한한령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만에 웹툰, 미디어, 엔터가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이미 엔터주 강세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3개만 뽑아왔는데요. 솔트룩스, 키다리 스튜디오, 코다코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사실은 컨텐츠 관련주 중에 무슨 대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긴 한데요. 플루닛 스튜디오 오픈 베타라고 해가지고요. 가상인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게 아마 가상인간을 손쉽게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쪽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나왔다 생각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키다리 스튜디오가 시작됐다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를 통해서 컨텐츠, OTT 종목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를 봤더니 빈살만 효과, 카카오 그룹주 동반 상승인데 웹툰주가 특히 강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상당한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한 연예인들보다는 웹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던 키다리 스튜디오, 좀 이따 말씀드린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다코 같은 경우는 고압 다이캐스팅 기술 이전 협약인데 코다코는 바닥 주고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사를 떼고 한번 올렸다. 그래도 이 추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 메모하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 그리고 미디어주 강세였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방송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웃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어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신 예측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도 역시 시장 분석해 주시면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 짚어주셨죠. 당시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안착한 모습을 보고 또 수급을 보고 내일은 콘텐츠의 날이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오늘 상한가에도 역시 콘텐츠 관련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안착을 했고 또 역시 함께 큰 상승이 나와줬던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 기준 어떻게 잡고 또 어떤 종목들 캐스팅을 해줄지 지켜보시면서 내일장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성적들도 새롭게 상승률 갱신을 해줬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1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태경케미칼 보시죠. 현재까지 상승률 0.8%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 공개해 주셨던 EDGC 현재까지 8.56% 상승률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공개해주고 정말 단기간 만에 10% 가까운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11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현대로템 9.17% 오늘 또 한 번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11월 21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레몽레이는 8.31% 오늘 콘텐츠 관련주를 강세 보이면서 함께 또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1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IMBC도 역시 1거래일 만에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3.49% 상승률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도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날짜가 옆에 적혀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 주시는 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 공개해 주셨던 IMBC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3%가 넘게 상승폭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과 레몽레인도 또 한 번 상승률 경신을 해줬습니다. 자, 이 세 종목 한 번 더 리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현대로템, 레몽레인, IMBC 최근 종목이면 사실은 상승률 더 크게 나온 종목이 많이 있지만 최근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세 종목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와이드 종목을 드릴 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수급이나 재료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을 확인하고 갖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고 재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죠. 이날이 11월 16일 정확히만 지난주 수요일 날 현대로템 공개하고 목금을 쉬고 월요일 나왔는데 뭐 공개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 방송 보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로템 혹시라도 앞으로의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혼자 하실 분들은 이 5일선입니다. 5일선 이 주황색 선 5일선 깨지 않으면 홀딩 해가지고요. 한번 수익 극대화하시고 수익 크게 나시면 제 방송 더 열심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은 어제 제가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 말씀드리면서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제가 이 검정선이 어제 그어놓은 선인데요. 28,800원이라는 전고점 52주 신고가로 돌파해 주었습니다.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 흐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락하고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이번 주 금토일 재벌집 막내알의 시청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간에는 월드컵 하는데 누가 드라마 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을 좀 발상을 좀 달리 해보면 월드컵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없는 거고요. 금토일.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여성 시청자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월드컵을 각 채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드라마는 거의 드라마 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자들이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을 몰린다면 15%라는 시청률이 한번 나온다면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센조 최고 시청률이 15%였거든요. TVN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대응하시면 된다. 반대로 시청률이 안 나오고 떨어진다면 손절이나 익절하시면 된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BC입니다. IMBC도 흐름이 좋죠. IMBC도 오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수급의 모양을 보니 들어온 수급도 크지만 매도하는 수급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전제는 여러분 대응하실 때 이 21선인 4,000원 부근을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되지 무조건 간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EDGC 간다 해서 가긴 했지만 지금도 갖고 있어서 물리신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신도 아니고 무조건 간다는 게 매일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유의 영역인지 손절의 영역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벌써 퍼펙트한 적중률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맞추면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종목 다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출연하지 않은 목요일, 금요일은 노란톡방에서 와일드카드 받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쉽게 주식을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2,50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추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주도주, 최근 뉴스, 재료, 그리고 앞으로 갈 섹터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매매하시는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와이드 종목 오늘 꼭 확인하시고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저랑 같이 발맞춰서 이번 주도 마무리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최근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만 챙겨봐도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준 레몽레인인데 또 추가로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청률 15%를 기억해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 IMBC까지도 상승폭 잘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최근 종목들 역시 이전처럼 지금도 힘 잃지 않고 꾸준히 잘 나아가주고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목요일, 금요일장도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휴대폰 챙기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남은 이번 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오늘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원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신규 종목, 거기다가 강한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선함, 신규, 강한 종목 캐스팅하겠다라고 캐스팅 기준도 역시 밝혀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보여주셨던 활약 오늘 시장에서 바로 확인을 하셨던 만큼 오늘 방송에서도 캐스팅되는 종목들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뉴, 기관기획사의 휴비츠, 외국인 기획사의 에너토크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뉴입니다. 6.15% 상승이 나와줬고요. 7,25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요. 영화, 영상 배급, 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휴비츠 보겠습니다. 3.4% 상승해서 1,65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이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에너토크입니다. 오늘 1,750원에 안착을 해줬고 2.38% 상승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주요 포지션 원전 관련 핵심 부품이죠.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과연 신선하고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생이 무엇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공개해 주시죠. 사실은 뉴가 신선합니다. 네. 영어도 새로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선한데 그러게요. 오늘 시가갭을 너무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 에너토크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뉴도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하지만 에너토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겠다. 네. 에너토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요새 같은 트렌드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 눌림 구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할 때 내일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에너토크를 먼저 캐스팅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보는 눌림목이라는 게 이런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사실은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좋고 이게 더 빠졌다 올라갈지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들어온 수급이 빠진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면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월성 1호기 해체 준비를 하는데 에너토크가 우선 강세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어제자 상한가 갔을 때는 한수원이 캐나다와 캔두 에너지 원전 해체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사를 봤더니 종목을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원전 주식 안 가고 있는데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눌렸다 갈지 그냥 갈지는 한번 내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에너토크 캐스팅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일 눌리지 않는다면 바로 11,000원 부근을 돌파하면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또 내일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에너토크 관심 종목에 꼭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에너토크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출연하시는 날은 항상 시장 브리핑과 함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분석을 해주고 계시죠. 자, 어제도 역시 짚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이용준 디렉터님 방송은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너토크 만약에 눌리지 않고 11,000원을 돌파해준다면 더 큰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또 내일의 흐름은 내일 시장의 흐름에 또 맡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에너토크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에너토크 캐스팅이 됐는데 뉴도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빼미라는 영화가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올빼미 영화는 사실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보통 이길 날 보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시간의 상한가
상한가 종목 그래서 조심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뉴가 어제 OT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뉴는 앞으로 흐름도 지켜보고 좀 눌린다면 추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셔도 좋은 자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뉴는 너무 좋으나 오늘 시간의 갭을 띄우고 밀렸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우선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어제 정말 귀신처럼 컨텐츠 관련주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제히 오늘 웹툰, 영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기획사들이 한꺼번에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 전날 섹터를 맞춘 거 됐는데 뉴를 보면 차트적으로는 시가 갭으로 오늘 보니까 10%만 띄우고요. 바로 거의 분봉상을 보면 시가 갭을 한번 띄우고 시가를 돌파를 한 번 했다 그냥 밀렸거든요. 보십시오. 시가 갭입니다. 띄우고 밀렸다가 시가를 한 번 뚫고 그냥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물량 소화라 될지 아직은 이 재료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하락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눌린다면 6,500원 부근 뭐 이런 부분들도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컨텐츠 그동안 무시당했던 컨텐츠 관련주들 뉴를 포함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내용이 나왔죠. 중국 OTT에서 이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이게 6년 만인데 6년 만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쇼박스, 뉴 그리고 뭐 키스트, DNC 미디어 할 것 없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 이제는 챙겨서 보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오늘 갭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공략 지점이 안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장 초반 엔터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 컨텐츠주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 3위권 후보생 중에 개인 기획사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종목 자체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린다면 추매나 신규 접근을 해도 괜찮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으로 관심 종목에만 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어제 시간외에서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위권에서 에너토크로 캐스팅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콘텐츠, 엔터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 관련해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OTT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또 좋은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엔터주, 콘텐츠주를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오늘 시장에서 입증을 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뉴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공략 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비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휴비츠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휴비츠는 약간 이 종목 중 가장 약한 흐름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휴비츠 재료 자체가 안과하고요. 안경 전용 필수 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안과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비츠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달에 3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려 4분기 이익이 500%나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고요.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참 이게 재밌는 게 주식이 재밌는 게 좋은 실적을 낸 10월 31일 날 봉을 보면요. 이렇게 시가 갭을 2% 정도 작게 띄우고 다시 밀렸거든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계속 밀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는 누군가는 사서 모으다가 호재가 발표되는 그날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휴비츠는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는 이미 10월 31일 날 끝나버렸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21선을 돌파를 못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21선을 돌파할지 못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하고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한 휴비츠 내일 21선인 1,500원 돌파 못하면 추가 하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휴비츠 후보생도 캐스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후보생 자체는 건실하고 우량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어요. 자,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는 종료됐다라고 봐야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21선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호재가 나타나주지 않는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이 보다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차트의 모양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에너토크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후보생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캐스팅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 기획사의 부광약품, 기관 기획사의 키이스트, 외국인 기획사의 홈센터 홀딩스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기획사의 부광약품 먼저 보고 계십니다. 1.65% 상승해서 7,990원에 오늘장 닫았는데요. 부광약품 주요 포지션 시린메드라는 치약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약품, 의약부 외품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키이스트입니다. 7,2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15.36%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홈센터 홀딩스 보시죠. 1.63% 상승해서 1,245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레미콘, 아스콘 같은 건축자재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 기획사의 키이스트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키이스트.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이에나라는 드라마를 네. 중국에서 리메이크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게 호재로 우선 작용됐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 혹시 우리나라 OTT 중에 뭐 돈을 내고 보시는 OTT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넷플릭스 이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키이스트의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그게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네. 키이스트의 기존에 있었던 연예인 중에 가장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용준이 키이스트입니다. 지금 네. 이제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키이스트가 사실은 오래전에 배용준의 소속사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배용준, 이용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키이스트는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앵커님께 물어봤던 이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든 보건교사 아는 형, 그다음에 드라마는 구경이 한 사람만 등 이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속 연예인들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알령이 이번에 6년 만에 중국 최근 자국 OTT 플랫폼에서 국내 컨텐츠를 방영하기로 6년 만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가 다시 한번 중국에 바람을 분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검증되었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검증된 드라마나 영화들이 중국에서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키이스트 소속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엔터주, 웹툰주, OTT 관련주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연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소 윗꼬리가 달려서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최고점이 최근 들어 2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6천 원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이상이 없다면 키이스트 이런 OTT 흐름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공략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공략 지점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아니면 혼자 하실 분들은 흐름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키이스트는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내일 노란톡방에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도 흐름이 제일 강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장을 트렌드를 주도했던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라는 큰 흐름에도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던 키이스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하이에나라는 드라마 판권의 중국 수출 소식이 있고요. 또 엔터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속 엔터테이너들의 중국 진출로 인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키이스트 캐스팅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저희 종잘기획의 라이벌 엔터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캐스팅을 진행해주고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에서는 키스트가 캐스팅의 영광을 차지를 했는데 자, 부광약품과 홈센터 홀딩스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부광약품 홈센터 홀딩스는 아직 좀 멀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먼저 부광약품 먼저 말씀드릴 텐데 부광약품은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이고 지속적으로 임상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회사 자체도 우량하고 다 맞는데 언제부터인지 흐름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차트적으로 역배열 차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부광약품 차트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광약품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한번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지금 업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7일 날 기사 보면 파킨슨병 관련해서 임상 이상 진행한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10월 31일 날은 조현병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이런 호재라고 하죠.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더 크게 보면 여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부광약품 봤을 때 느끼는 건데 특별한 악재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악재 이후에 흐름을 여기 나왔네요. 이게 2021년 9월 달에 악재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강한 이슈가 아니면 부광약품의 이런 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재료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광약품은 아직 잠시 놔두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부광약품. 저도 이 시린메드라는 치약 부모님이 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차트도 역배열에 실적도 부진하고요. 또 주가가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후보생보다는 다른 후보생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센터 홀딩스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홈센터 홀딩스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주가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화물랜드 파업의 가장 큰 수혜는 그 물류주 동방이라든지 KCTC인데 네. 홈센터 홀딩스는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 신공항 관련주로 제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마다 특성이 있고 종목마다 흐름이 있는데요. 홈센터 홀딩스는 대구 신공항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는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테마로는 대구 신공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올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라고 하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를 관종에 넣으시고요. 이 기사가 나올 때쯤 또 수급이 들어올 때쯤 그때 공략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데 올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반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할 때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는 하지 않았는데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만약 특별법 통과된다는 이 기사가 나오거나 속보가 뜨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재료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 나오는 대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뉴스 확인하실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구 신공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 대구 신공항 이렇게 이꼴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대구 신공항에 대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상승이 기대되기는 어렵더라도 대구 신공항 테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후보생이기 때문에 이 테마의 흐름 지켜보면서 홈센터 홀딩스도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권에서는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 앞으로도 강한 흐름이 기대가 되는 키스트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 기획사의 DNC 미디어, 기관 기획사의 JB금융지주, 외국인 기획사의 SAM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DNC 미디어입니다.
21.98% 오늘 크게 상승 나와줬고요. 16,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콘텐츠 전문인데 그중에서도 장르 소설이죠. 웹소설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JB금융지주 보시죠. 3.32% 상승해서 8,09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금융지주회사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AMT입니다. SAMT 2,67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고요. 1.14% 상승했고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기계, 장비, 관련 기자재 도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실 후보생이 어떤 후보생인지 이번에도 좀 알 것 네, 같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DNC 미디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역시 DNC 미디어 캐스팅을 해주셨군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웹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앵커님도 웹툰 자주 보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웹툰 DNC 미디어 어느 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웹툰이 활성화되고 빈살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DNC 미디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리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무려 8천억 규모의 투자를 할 건데요.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해야겠죠. 우선 구체적인 방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의 지분의 약 2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와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DNC 미디어가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DNC 미디어 오늘 상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보십시오. 바닥에서 수급이 이렇게 평소에보다 30, 40배 터지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두 호가 남겨놓고 밀렸습니다. 보십시오. 분봉입니다. 상승 나오고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고요. 계속 두 호가 남겨놓고 하다가 막판에 상한가를 한번 찍어줄 듯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패대기 물량이 나온 건데 왜냐하면 상한가를 가려면 모든 사람 힘을 합쳐서 상한가를 외쳐줘야 되는데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오늘은 상한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패대기 실망 매물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재료는 살아있고 카카오 엔터 측 공시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 내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DNC 미디어는 저는 내일 봤을 때는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DNC 미디어가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 내일 같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DNC 미디어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DNC 미디어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DNC 미디어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투자 이야기가 나온 그 부분에서 수혜가 가장 기대가 확실하게 되는 후보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 잡아봐야 DNC 미디어 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하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DNC 미디어 공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위권에서 DNC 미디어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JB금융지주와 SAMT도 봐야 되는데 네. 사실 JB금융지주 하니까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맞습니다. 메리츠 3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풀어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우선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이거 바로 가긴 힘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눌렸다 가야 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배정 비율인데요. 메리츠 종금,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이게 합병될 때 뭐 똑같이 1대1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가 36,000원대고 화재가 42,000원, 종금이 증권이 5,400원이기 때문에 이
배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가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소 배정 기준보다 현재가가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고평가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은 거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요. 지금 현재가와 배정에 대한 현재가를 비교해 보시고 그거보다 낮으면 매수, 그거보다 높으면 홀딩 또는 관망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법에 나와 있거든요. 배정 기준을 확인하시고 계산기 뚫어 보시고요. 무조건 접근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JB금융 말씀드리면 JB금융은 저는 흐름은 좋고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은행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은행들 신규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게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예대 마진이 커지고 기존 직원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금과 적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JB금융 앞으로 흐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짧게 올라와 버렸죠.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지 마시고요. 눌릴 때 공략하면 되는데 JB금융도 좋고요. 사실은 우리금융주주, 신한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 다 좋기 때문에 이런 금융권 주식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금을 들어 좋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JB금융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전북은행, 광주은행, 캐피탈 이렇게 모아진 회사인데 원래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별도의 회사였는데 과거에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JB금융 주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좋으나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JB금융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포함해서 3사 대응 방법 어제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자세히 풀어주셨고 또 이어졌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셨다면 그 자체로 오늘 시장에서 승자였다, 위너였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JB금융지주가 오늘 1위권 후보생이었는데 후보생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 고점 영역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AMT가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SAMT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재가 없고 낙재만 있고 차트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차트 보면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SAMT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LCD 패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금 차트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저는 사실은 성향상 이렇게 역배열인 차트는 보지 않는데 또 어떤 성향상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SAMT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1월 14일자 기사를 봤더니 164억 원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나왔다. 이것도 악재이고요. 게다가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본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의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보면 21선을 깼잖아요. 21선을 깨지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거래 대금도 없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SAMT는 저는 추격 매수 또는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AMT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 제일 이용준 디렉터님을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후보생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려던 분들 그 밑에 조금 더 남아있는 낙폭들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조금 더 바닥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DNC 미디어가 압도적으로 캐스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3위권, 2위권, 1위권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주목했던 종목들이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앞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번 주에 공개해 주시는 와일드카드로는 마지막 날이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입니다. S&T 에너지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사실은 엔터주에서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DNC 미디어가 이미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와이드카드 종목은 새로운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마지막 방송이고요. 제가 마지막 공개하는 와이드카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공략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일하고요. 가스 플랜트, 석유 화학 플랜트용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1월 23일 오늘 기사인데요. S&T 에너지가 사우디 아람코 공냉식 열교환기 설비 계약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S&T 에너지 자회사인 S&T 걸프가 무려 138억 규모의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138억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을 보실 게 아니라 금액 대비 매출액, 금액 대비 시총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S&T 에너지는 시총이 1,600억 정도니까 138억이니까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대비해서도 8%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계약은 아니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차트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물론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내일 흐름 봐야겠지만 제가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날이죠. 이날이 며칠인가요? 11월 17일 날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 음봉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 윗꼬리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깔끔하게 한번 청소를 해준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윗꼬리 때 매도를 하거나 번청을 했기 때문에 물린 매물대는 거의 사그라들었고요. 게다가 오늘 또 윗꼬리가 살짝 나왔죠. 게다가 이 윗꼬리는 전고점을 돌파한 윗꼬리이기 때문에 S&T 에너지에 수급이 조금만 붙는다면 내일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보면 저도 차티스트입니다. 차티스트인데 차트만 보는 차티스트는 아니고요.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는 차티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급등이 기사 나오고 한번 슈팅이 나오고요. 쭉 밀렸는데 아마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게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분봉상 거래대금 터졌죠. 그다음에 그 다음 또 오후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 없이 쭉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다면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은 여러분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상승에 대한 맥점을 공략을 그리고 재료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138억이라는 규모 기억하시고요. 내일의 시세는 내일 확인해야 되므로 세부 내용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정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노란톡방 들어온 마지막 날인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월, 화, 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S&T 에너지 종목 대응 방안 받아가시면 제가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퍼주시는데 또 주실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영준 디렉터님께서 오늘도 역시 세심하게 골라오신 와이드카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S&T 에너지가 그 영광을 차지를 했습니다. 아니, 엔터주 좋다면서 왜 다른 섹터에서 와이드카드가 나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의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공급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왜 S&T 에너지 좋게 보이는지까지 설명을 모두 풀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세부 내용은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S&T 에너지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종목은 바로 S&T 에너지였습니다. 윗꼬리라면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윗꼬리가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S&T 에너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캐스팅 마친 엔터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남은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오늘 또 아쉽게 이번 주 인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내내 정말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